안녕하세요. 24년 4분기 세 번째 분석 기업 설명의 대상 기업의 LS 마린 솔루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소리 잘 들리시죠? 중간에 문제 생기면은 문제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기 눌러주세요. 10월 시작해서 초보 재무제표 설명해야 하고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 설명회 매주 토요일 날 하고 미국 주식 설명회 매주 일요일 날 하니까는 벌써 세 번. 주에 3회씩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면은 한 달이면은 12번. 이게 너무 이게 신비감 제로인데 노출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매주 반복되니까는 뭐 거기서 거기 같죠. 기업 내용들도. 근데 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는 저한테 스스로 훨씬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이제 막 해야 되니까는 조재무제표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 꾸준하게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10월에도 좀 오를까 생각했었는데 초반에는 잘 모르다가 어저께로 비로소 이제 또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로 이제 10월 누적으로 전환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수록 계속 지속적으로 루틴을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전력 관리 이제 전력 그리드 관련해서 전선 쪽에서 관련 기업인 LS 전선의 자회사가 된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일렉트릭 했었고, 두 번째는 대한전선 했었고, 세 번째는 LS 마린 솔루션, 다음 주에는 LS 전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전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LS 마린 솔루션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LS 전선은 뭐 잘 아실 듯 하지만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근데 LS 전선은 또 LS의 자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S 전선을 알아야지만 또 LS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LS 전선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L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리주 전선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토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일진전기, 그 다음 주에는 가온전선. 그래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가 뭐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되든 안 되든 전력 관련 전선 쪽에 대해서 4분기에서는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변압기도 상한 것서 한번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4분기는 전력 관련 국내 기업에서는 전력 관련해서 음,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주식도 지금 전력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이튼하고 파웰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전력 관리 관련된 미국 주식 쪽으로 이제 4분기에 집중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및 미국 토탈로 해서 세 달 동안은 전력망 관련 솔루션 전선주하고 변압기하고 미국 전력망 솔루션 기업들을 12개씩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음, 일단은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도 마찬가지죠. 해저 케이블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 LS 마린 솔루션 해저 케이블 시공 및 보수 유지 보수 기업 한국 IR 협의회 자료 참조했고요. 내용이 좋더라고 보니까요. 이건가? 잘 붙었네. 해저 케이블은 전선 중에서 진입 전벽이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지중 케이블보다는 저련 피벗 기술이 더 중요하고
해저 포소 능력을 갖춰야 하며 지역별 기상이나 해저 지질도를 감안해야 됩니다. 해상에서 이렇게 포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 기술이나 아니면은 케이블 자체의 제작 기술도가 난이도가 높은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용 해저 케이블 산업은 국가 간 또는 육지와 도서관 전력이 있는 사업으로서 케이블 관련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대한전선 설명드렸을 때 글로벌 메이저 해저 케이블 업체들은 과점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탈리아의 프레지미안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NKT인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잠깐 보실까요? 프리즈미안 이게 이제 30% MS 글로벌이고 넥상스 프랑스 넥상스 NKT가 덴마크 15% 그다음에 LS 전선이 10% 이렇게 4개사가 과점 형식으로 글로벌 초급 케이블 관련해서 이렇게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LS 말리 솔루션이 하는 해저 케이블 설치 및 유지 보수 산업은 해저 케이블 선박 운영 업체와 해저 케이블 제조업체와 같이 이제 참여 중에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뭐 글로벌이나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제 풍력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발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공 및 자재 토탈로 이렇게 일괄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발주하는 형식으로 턴키 방식을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 NKT나 LS전선, 프리즈미안, 대한전선, 넥상스 이렇게 주요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생산뿐만 아니라 제작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같이 이제 토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고 현재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전력용 해저 케이블 산업은 뭐 국가 또는 육지와 도서관 전력을 일리는 사업으로서 케이블 관련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기능이 중요하며 한번 설치하면 30년 이상 사용해야 되므로 바닷물로 인한 부식이나 그물, 해양 생물 등으로부터 피해도 막아야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해저 케이블은 용도에 따라서 통신선과 전력선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그 LS 전선으로 23년 3분기에 피인수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KT 서브마린이라고 해서 이제 대주주가 KT였거든요. 그래서 통신 쪽에 특화됐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LS 전선으로 인수되면서 통신도 하고 전력도 하게 되는 이렇게 그런 사업이 확장됐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용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제 그 시공 관련해서는 실제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기존에 이제 통신 쪽에만 많이 주로 이제 했던 전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력용 해저 케이블 시장은 용도에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기 연결용 이 해상풍력 발전기고요. 연결용 지역 간 전력망 연결용 지역 보시면 이제 해상 육상 경계선이고 지역 간 전력망 연결용 또는 해상 석유 굴착기 연결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 연결용에는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바다의 해상의 풍력의 내부 인터 어레이 케이블스 내부망들 그리고 외부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망이 스포트 케이블스 이게 이제 외부망이죠. 여기 이제 풍력 발전기의 내부망, 외부망, 해상 내부망, 육상 내부망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온시어 서브스테이션은 육상 발전 시설 그리고 그리드 커넥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부망은 33kV 또는 66kV 인터 어레이 케이블이 해상 풍력 터빈과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고
외부막은 1.3이나 200kb급 HVAC나 HVDC2 해저 케이블이 해상 변전소,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익스포트 케이블스가 외부망이잖아요. 익스포트 케이블스 육상 외부망. 그래서 여기서 이제 HVAC하고 HVDC가 나오는데, 송전거리가 짧으면 HVAC를 사용하고 길면은 HVDC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HVDC하고 HVDC는 지난주에 대한전선 할 때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었죠. 근데 HVAC는 처음 들으셨을 텐데, HVAC가 두 가지로 이제 요즘에 유명합니다. 하나는 그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 HVAC, 뭐 경동 나비엔이나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HVAC가 뜨는데, 그 HVAC가 아니라 여기는 HVAC는 하이 볼티지 얼터네이팅 커런트, 그래서 고압 교류 송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VDC는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고압 직류 송전, 다이렉트 교류, 다이렉트 직류 얼터네이팅 고압 교류. 지난주에 그 대한전선 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전기 교류와 직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는 송전 시 변압이 간단해서 현재 전력망은 대부분 교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류는 사용할 수 없는 무효 전력이 존재하고 자기장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직류 송전 기술이 발전하며 초고압 직류 송전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커런트, 이게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이거든. 등장해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 전기를 변압시켜서 고압의 직류로 전환시키고 송전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게 이제 HVDC 개념도거든요. 교류를 발생시켜서 직류로 변환시키고 다시 이제 변환소에서 교류를 이제 변환시키죠.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고압 직류 송전 개념도고, 거리가 연장이 길 경우에 100km 이상 경우에 HVD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직류의 특징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고 단방향이고 전자파가 없습니다. 전자파가 없다는 것은 민원 발생 소지가 떨어지겠죠. 변압이 어려움. 교류 특징은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양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며 전자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압이 간단해서 경제적이다. 그래서 HVAC는 교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HVDC는 다이렉트, 그래서 직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으면은 HVAC를 사용하고 길면은 HVDC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발전이 불가능한 곳에는 육지에서 전력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초고압 해저 케이블입니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 거리가 멀 경우에. 그래서 HVDC는 고압 직류 송전이고, HVAC는 고압 교류 송전이고, 짧을 때 사용하고, 직류는 교류보다 송전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HVDC는 장거리 전송에 유리하고, HVAC는 단거리와 분산 전력망에 유리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 대한전선이나 LS전선에서 핵심으로 키우고 있는 케이블이 HVDC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건설 스텝을 잠깐 설명드리면, 해저 케이블 건설은 포설과 매설을 포함해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설은 해저면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이고, 매설은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해서 해저면 밑으로 깊게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매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상면에서 수심이 좀 낮은 구간에 이제 매설을 주로 하겠죠. 보호 때문에. 근데 수심이 상당히 깊고 그러면은 매설을 하기가 힘들고, 손상 지표면에 해상면에서 이렇게 다니는 수상 배들 같은 게 항행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설만 하면 됩니다. 포설만. 그래서 입지 선정하고 케이블 노선 청소를 하고, 육상면 작업 및 해저 케이블 잠깐만요.
설치 작업을 하고 유기양 작업을 하고 천외부 구간 해저 케이블 포솔 비교적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잠수부가 잔업을 잠수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30m 이상 깊은 수심에서는 매설기 등의 전문 기계 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저 케이블 포솔 및 매설인데 해저 케이블 건설 전용 선박으로 포솔하는 거고 해저 케이블 설치선은 선비로 넘겨 풀어내는 방식으로 해저 케이블을 부설한 방식이고 해저 케이블 설치는 최대한 정확하게 통제되고 기록되어서 설계된 시스템의 길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해저 케이블이 계속된 해저면에 부설될 수 있도록 하며 유지 관리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수심이 1km까지는 매설기나 ROV 리모틀리 오퍼레이티드 비클 이용해서 매설하고 넘는 1km 넘는 깊은 심해에서는 해저 케이블을 즉시 매설하지 않고 저절로 가라앉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솔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포솔 관련해서 이제 핵심은 이제 포솔이잖아요. 포솔 심해니까는. 그래서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한 장비 중에서 전용 성박 포솔선이라고 하거든요. CLV 케이블 레인 베셀, 매설 장비 ROV 리모틀리 오퍼레이티드 비클. 이거는 3분기 때 그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오시아니ering 인터내셔널이라고 글로벌 MS ROV 기업이 있거든요. 자료를 한번 이거 끝나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릴게요. 아유, 그래서 해상 심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잠깐만 보실까요? 잠깐만요.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잠깐 보시는 게 참고하시는 데 편하실 것 같아요. 사진이 어디 갔냐? 이거 이제 ROV라고 원격 수중 로봇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수중 로봇인데 이거는 무인이고 여기 유선 이렇게 달아놓은 거. 이거는 원격 자동 로봇이고 아예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보조를 하는 거죠. 이제 보조 서포트를. 그래서 이렇게 ROV 주요 역할인 케이블 관련해서 부설하는데 이제 심해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케이블 뭐 커팅, 케이블 그리핑, 그다음에 케이블 버링, 뭐 매설까지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ROV 오퍼레이션 선으로 통해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심해에서 이렇게 케이블 넣는 것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세팅하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해저 케이블 포선선이고요. CLV라고. 국내에는 CLV를 갖고 있는 기업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해저 케이블 선적 포선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LS 마린 솔루션은 CLV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해저 케이블 설치에 기본되는 장비이고 배 중앙에 해저 케이블을 작동할 수 있는 원통형 모양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케이블이잖아요. 보시면요. 고압 케이블을 해서 이렇게 뒤로 흘려서 밑으로 내리는 거, 포설시키는 겁니다. 관련 동영상도 이제 공유 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케이블 설치선과 케이블 유지봇으로 구분이 되고, 매설기는 이제 심해가 아니라 이제 얕은 구간에서 이렇게 매설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쟁기식 매설기라고 하거든요. 제트 수류기식과 쟁기식이 있습니다. 제트 수류식은 견고한 해저 지질에 있어서 굴착할 수 있지만 매설 속도가 느리고 굴착 깊이가 불안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수심이 50m 정도이고 쟁기식은 200m 이내의 심해에서 사용되며 안정된 굴착은 가능하나 매설기를 끌어주는 대형 성박이 필요합니다. ROV는 원격으로 조정되는 무인 잠수정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LS 마리 솔루션이 하는 해저 케이블 설치 및 유지 보수 산업은 해저 케이블 선박 운영 업체와 해저 케이블 제조업체가 참여 중입니다. 근데 기존의 LS 마린 솔루션이 LS 전선으로 인수되기 이전에는 LS 전선도 마찬가지로 LS 전선은 시공업체가 없었고 LS 마린 솔루션은 통신 케이블 메인으로 이제 하는 시공업체였죠. 그래서 인수를 LS 전선에서 인수하면서 해저 케이블 설치 및 생산까지 이제 토탈할 수 있는 그룹이 되게 됩니다. LS 그룹이.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리즈미안 1, 2, 3, 넥상스, 3, NKT 과점하고 있는 4개사는 모두 전선 생산과 그 다음에 CLV 포설선을 다 이제 겸비한 종합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도 포설선을 최근에 이제 인수했어요. 2천억짜리를. 그래서 CLV 이제 갖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운영을 6월부터인가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실적은 없습니다. 해저 케이블 실적은, 포설 실적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LS 마라인 솔루션의 사업계를 잠깐 보시면은, LS 마라인 솔루션은, OKT 서브마린이고 해저 케이블 및 해양 플랜트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2023년 6월 29일날 공시가 나왔는데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한 주식 양수조 계약 체결해서 LS 마린 솔루션은 LS 전선으로 KT에서 LS 전선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 변경 일자는 23년 8월 3분기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LS 전선과 협업해서 실적이 이제 발생됐죠. 그래서 주요 사업은 이제 기존의 해전 광통신 부설이었었는데 KT가 최대 주주였고 지금 현재 2대 주주입니다. 전력 케이블 그다음에 전력 케이블 설치를 통해서 국내 뭐 등등 했다. 2023년에 8월에 인수돼서 에이스 마린 솔루션은 22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뭐야? 잠깐만요. 23년 매출은 70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31억, 순이익은 116을 달성한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성과는 해저 전력 케이블 사업 확장과 자산 효율성 증가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LS 전선으로 인수되면서 23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의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해저 케이블, 기존에는 이제 해저 광통신 케이블 분야에서 이제 이게 주력이었거든요. 아까 뭐 매설기도 보실 수 있으시고, 광통신 케이블 포설선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광통신 케이블이 관련돼서 3개로가 있고, ROV도 있고 매설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 전력 케이블 설치 보수, 유지 보수 관련해서 CLV가 아니라 CLP라고 있습니다. 케이블 레잉 바지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국내 최대 포소선을 보유할 때 세계로는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 포소선이고 GL2030이라고 기존에 LS 전선이 보유하고 있던 포소선이거든요. 이거를 LS 마린 솔루션이 자회사에 인수되면서 LS 전선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CLV가 정석적인 건데 케이블 레인 베셀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모습이 약간 좀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케이블 원래 바지입니다. 바지. 바지라는 거는 그 동력원이 없고 인양선을 운영해서 이제 이동할 수 있고 중장비나 뭐 그런 것들 해상 중장비들을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크레인이잖아요. 운영할 수 있게 만든 평평한 선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적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지를 기존에 이제 목적이 바지선을 포설선으로 개조한 거죠. 이제 포설 관련 장비들을
설치해서 그랬기 때문에 정식적인 이런 케이블 레잉 뱃셀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케이블 포소를 목적으로 건조된 특수선박이 아니라 바지를 케이블 레잉에 맞춰서 포선에 맞춰서 개조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남 관련해서 풍력 케이블 설치 공사 할 때 5월 달에 설치하다가 이렇게 끊어먹는 그런 사고를 발생시킨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SOV라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상풍력 작업 중에, 해상풍력 건설 중에 타워 작업을 위한 기술자들의 해상 운송 및 거주 지원 선박인 SOV를 공급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로 매출이 이제 여기하고 발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LS 전선으로의 피인수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23년 3분기 8월달에 인수됐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24년 3분 4분기부터 24년 1분기,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이 보유한 GL2030, 아까 CLB라고 말씀드렸죠. 바지를 개량해서 후손으로 이제 만든 GL2030 선박을 인수하면서 해적 케이블 설치 역량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서 23년에 전년 대비 매출이 65.4% 증가한 708억 원을 기록했고, 24년도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게 됩니다. 24년 2분기, 3분기. 그래서 LS 전선이 제공하는 자원을 통해서 LS 마린 솔루션은 더 많은 해상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이제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의 특성상 통신 케이블 설치보다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기를 확대 중인데, 근데 보시면은 과거에 이게 이제 주력이 통신 쪽이었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크게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사유를 한번 체크해 봤었고요. 그래서 LS 전선과의 협력을 통해서 LS 마일 솔루션은 해상 풍력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전남 해상 풍력 1단지 프로젝트에서 해적 케이블 건설을 맡아서 580억 원의 수주를 기록했고, 22년도가 아니게 돼서 23년인가? 앞으로 이제 전남 2하고 전남 3 프로젝트에서도 더 큰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아쉽게도 해상 풍력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수주한 게 이거 지금 하나예요, 현재.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회를 얻고자 하는데, 발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 해상 풍력이 이제 조만간에 발주가 나올 것 같은데, LS 마린 솔루션이 2023년에 LS 전선과 협력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게 여기뿐만 아니라 SK도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4년 하반기 입찰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근데 최근에 체크해보니까는 이게 뭐 자금 유치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경제성이 있다 이제 판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불확실합니다, 아직. 그렇다면 이게 일단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왜 기대보다는 이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매출액이 급증했는데, 24년 3분기는 잠정 실적이라서 이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GPM이나 판관비는 산출이 불가능해서 24년 2분기까지만 이제 GPM하고 판관비를 표시했고요, 현재. 이거는 24년 2분기에는 전남 해상 풍력 1단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급증한 거고,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전남 해상 풍력 1단지 프로젝트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게 이 해당 풍력 1단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은 24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이렇게 높아진 매출액이 다시 이제 원상복귀되고 이 정도 레벨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수주장고나 뭐 그런 것들에서 같이 보실 수 있으시고,
일단은 그러나 매출 증가를 감안할 경우에 이익률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GPM 같은 경우에. 그래서 4위는 매출 원가를 체크해 보니까는 24년 2분기에 매출 원가가 급증했습니다. 물론 매출이 증가됐으니까 당연히 이에 따라서 증가돼야 되는데 매출 GPM을 체크해 보면은 이게 좀 약간 많이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그래 특히 체크해 보니까는 세부 내용을 체크하면 외주가공비가 급증한 모습이 특이사항이고 외주가공비가 별도로 뽑아왔는데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을 체크해 보니까는 24년 2분기에 외주가공비 역대 최대에다가 36%까지 급증하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없던 그 특이사항이 발생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풍력 부분 매출과 연계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IR 담당 분하고 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부분 매출과 연계성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 부분에서 매출액이 높게 발생되면은 이 외주보험비도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보시면은 3분기에도 매출액이 이제 높잖아요. 근데 이익률은 많이 개선이 되긴 됐어요. 근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익률 개선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3분기 본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IR 담당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LS 마니 솔루션이 IR을 시행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를 해서 이제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상 풍력 수요 증가, 북미,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미 쪽에는 이제 LS 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관련해서 미국 동부 쪽에 이제 공장 증서를 발표했잖아요. LS 마린 솔루션이 같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공되면 아직까지 뭐 기간이 많이 멀었지만은 완공되면 북미 쪽에서도 LS 전선하고 플러스 LS 마린 솔루션에서 매출 확장에 대한 뭐 기대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제 왜 송배전의 고도화를 위한 해상 그리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 싱가포르 쪽에 대한전선이 초고압 케이블 관련해서 8천억 원 수주했잖아요. 싱가포르 기억하시면 되시고, 한전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입니다. 이렇게 1, 2단계가 8조 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대한전선 할 때도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었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통해서도 많이 설명드렸었죠. 여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 해상 풍력 프로젝트 베트남 쪽하고 국내 해상 풍력 사업 참여 등등 뭐 기회는 뭐 많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실 거고, 해저 인터넷 전쟁에서 이제 통신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 예전에는 한번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들 나오기 전에 한참 오래전에 몇 년 전에는 해저 인터넷 뭐 전쟁, 그래서 이렇게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통신 케이블 관련해서 관련주들 많이 뭐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KT 서브마린이 한참 떴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고요.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잠잠하네요 보니까요. 전력 케이블이 하도 이슈로 하고, 풍력 시공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 발생돼 있고, 자재는 뭐 LS 전선하고 대한전선이고 시공 쪽에는 LS 마린 솔루션이 타겟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고, 전력 케이블 포선선 아까 CLV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쇼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27척이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는 2척인데 CLV는 대한전선의 팔로스라고 국내 유일의 CLV인데 아시아의 유일이네 보니까요. 근데 CLV는 요거는 LS 마린 솔루션의 한 척 갖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는 2척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LS 마린 솔루션이 CLV만 갖고 있어갖고 이제 CLV를 추정 예정인데, 신규 추정을 위했는데 인도 시점 2028년경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생산 관련 시설도 꽉 차갖고 지금 발주해도 빨라지 28년도에 이제 인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팔러스는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대한전선에서. 대한전선에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시공 관련해서 이제 입찰을 해서 공급계약 체결하면은 주가에 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죠. LG 마린 솔루션 아까 설명드렸었고, 이게 이제 매설 전환석 심의관리는 이제 낮은 구간에서 하는 것들, 계기로는 통신 쪽이고 GL2030은 해상 전력 케이블인데 CLV가 아니라 CLB다. 그리고 이게 빠지선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조류에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전남 해상풍력 고압 케이블 사고 발생 시에도 갑작스러운 이제 해상의 기후 변화 때문에 파고가 높아져서 이게 흔들려서 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좀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CLV 투자로 이제 2028년에 인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GL2030도 적재 중량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4,000톤에서 7,000톤으로. 그리고 CLB 및 CLV 보유로 맞춤 솔루션 제시한다. CLV 보유는 2028년이고, 현재 갖고 있는 CLB입니다. 보시면 이게 CLV 정식적인 케이블 포선선 모습이고, 이제 바지는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LS 빌드윈이라고 이제 아셔야 되는데, LS 빌드윈은 기존에 LS가 갖고 있던 지중 케이블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지중 케이블. 그래서 지중 턴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력 송배전 사업들을 하고 있고, 기존에 23년 매출은 약 1,000억 원 정도 되고, 현재 수주잔고는 5,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아셔야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났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LS 빌드인을 기존의 LS 전선에서 LS 마린 솔루션으로 이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수를 했고 100% 지분을 양수를 해서 10월 18일, 그러니까 어저께네요. 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10월 18일 날. 그래서 기존에는 해적 케이블 LS 전선으로 인수되면서 LS 마린 솔루션이 해적 케이블 통신하고 이제 전력 케이블 시공업체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LS 빌드민이 넘어가면서 이제 어제부터 지중 케이블까지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저 및 지중 케이블 시공 올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LS 빌드인이 3년간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체크해보니까는 이게 23년이고 이게 22년, 21년인데 21년, 22년, 23년 각각 거의 1,000억 원씩, 순이익은 50억 원씩 정도 이렇게 발생시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LS 빌딩은 계약적으로 분기 매출은 약 240억 원 감안할 수 있고 4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겠죠. LS 마린 솔루션이 3분기에 373억 원의 이제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면은 240억 원 나누기 373억 원은 약 60% 이상이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QOQ로 24년 4분기부터는. 그러면은 24년 4분기에 계략적으로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110억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잖아요. 110억, 이게 370억이니까는 23년 4분기는 240억 있으니까는 600배덕이면은 거의 한 2.5배 정도 이제 YOY로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그런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익도 이제 마찬가지로 높아지겠죠. 50억 원이니까는 여기서 24년 4분기부터 그걸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매출이 이 인수합병 때문에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아까 해상풍력 관련해서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 1단계만 수주를 했고 나머지는
그 이유는 없다는 말씀드렸죠. 수정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은 24년 7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했었는데 7월 달에 고점 찍었을 때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케이블 절단 사고 발생됐었던 게 7월에 5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뉴스로 이제 많이 나온 게 7월 달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고점 찍고 꽤 하락한 한 30% 정도 이제 고점 대비 하락한 주가, 현재 주가 상황이고, 잠깐만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정도 되거든요. 4,700억 정도. 근데 기존의 연매출이 7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000억 정도, 내년에는 1,200 정도 이렇게 찍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게 LS 빌드인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LS 빌드인이 매출이 1년에 1,000억이잖아요. 연매출이. 그래서 LS 빌드인이 가만히 안 되는 컨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여기 이제 풍력 포함해서 1,000억이니까 기존에는 뭐 400억, 700억 정도니까 1,700억. 이거보다는 좀 많이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은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7월 10일 날 24,855점 찍고 이렇게 많이 빠져서 최근까지 빠져서 33% 빠졌네요. 사고가 발생된 게 5월 달이었고 이때 이제 한참 이게 뉴스들이 사고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현재 주가 포지션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정금은 빠지고 선수금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금 4개분기 시키면은 매출액을 각각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수금하고 뭐 수정고에 이제 맞게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LS 빌드인 여기 포함은 안 됐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품별 매출액을 보시면 건설 및 유지보수 기타가 있는데 24년 2분기에 급증한 거는 건설공사 폭력적인 매출 인식이 돼서 그렇고 제품별 매출액 건설공사가 24년 2분기에 역대 최대, 유지보수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국내가 24년 2분기 그 전남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급증한 거고 해외 매출액은 이렇게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했고 24년 2분기에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지표들, 재무적 지표들은 같이 이제 엑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분기별로 이렇게 뽑아놨고요. 체크해 보면은 23년 2분기부터 이렇게 플러스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24년도에는 뭐 계속 플러스 50% 플러스 유지되고 있고 캐펙스를 이때 많이 집행을 했었고 연관으로 보시면은 현금으로 23년도에는 플러스였고 FCF는 마이너스 유지한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수주정보 아까 말씀드렸었고 제품별 매출 말씀드렸고 아까 주요 매출 원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매출 원가에서 외주보험비 말씀드렸었는데 지급수수료나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선박 운영비 이렇게 4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크게 특이성이 없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우하향 추세로 가고 있고 현재 지급수수료도 뭐 이렇게 특이성이 없습니다. 선박 운영비도 특이사항 없고요. 현재 이제 외주공비가 이제 특이사항이 있게 특이하게 높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 크게 뭐 리스크 있어 보이지 않고 인당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는 뭐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그래서 사업 구성 내용이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내용들이 상당히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작성하는데 뭐 상당히 편했었고, 자랭에는 현량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96개월 이하가 99.2%로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성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거예요. 공시 내용은 아까 이게 설명드렸었고, 인수됐다, 그 다음에 LS 빌딩 인수했다 보시면 되실 거고, 사업보고서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최근에 증권 발행 결과가 LS 빌딩 관련해서 이제 한 것들이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실제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현재.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때 24년 6월에 발생 한 번 했었고, 127억짜리. 이것도 해저 케이블이 아니죠. 음향세서 수중 설치 LRG 넥슨 관련해서. 이거 이외에는 뭐 큰 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건은 이제 풍력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 포설 관련해서 이제 공급계약 체결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추가적인 공급계약 체결이 큰 금액들이 나와주는 게 관건이겠죠. 안 그러면 25년에는 매출액이 24년 대비 LS 빌딩 때 오르겠지만은 본업에서는 이렇게 지금 24년 2분기 3분기 대비 좀 빠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래서 LS 마이닝 솔루션은 일단은 소개시켜드렸는데, 현재 뭐 주가 위치는 뭐 고점에서 30% 빠졌지만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메리트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가 현황을 지켜보시고, 뭐, 투자 관점으로 당장 뭐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아니면 뭐 공급계약 체결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LS 전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